1999년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었던 당시 65세의 이순여 씨. 이순여 씨는요,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손주딸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예요. 이순여 씨는요, 아우 우리 이쁜 손주딸, 내가 너 시집 가는 거 보고 가야 될 텐데, 하나뿐인 손주딸 한비양을 굉장히 이뻐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손주 또한 할머니를 굉장히 잘 따랐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어딜 가는데? 가지마, 나 할머니 없으면 싫어. 그런데 나이가 있으셨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이순여 씨의 당뇨병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에 이순여 씨의 며느리분이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물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물소리에 잠에서 깬 이 며느리는요, 방 밖으로 나와 보게 되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시어머니인 이순여 씨가 손주딸인 자기 딸인 한비양을 앉혀놓고요, 세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야지 좋은 데를 가지 라고 얘기하면서 한비양 자기 딸의 얼굴을 막 씻겨주고 있어. 이 모습에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 이 며느리는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손님 맞을 준비하는 거야. 손님이라뇨? 이제 오시나 보다. 한비야 일어나서 가자 하더니 자기 딸 한비랑 같이 손을 잡고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집 앞에 기분 나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어. 그리고는 어머니가 한비를 데리고 이 남자랑 셋이 어디론가 가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에 놀래서 한비 엄마인 이 며느리는요, 어머니 안 돼요, 안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굉장히 불길한 꿈이죠. 제가 이 꿈을 꿨다고 해도 정말 찝찝해가지고 어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이 꿈을 꾸자마자 이 한비 엄마, 며느리분은요, 불현듯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한비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 너무 놀란 이 한비 엄마는요, 할머니와 함께 자고 있었던 딸 한비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깨웠습니다. 혹시나 숨을 안 쉬고 있을까봐 깨워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엄마 왜 깨워? 다행이다, 한비 살아있구나. 그런데 한비 옆에서 자고 있었던 어머니가 뭔가 이상해.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 뭔가 불길한 느낌에 숨을 쉬시는지 코로 손을 갖다 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 어머니인 이순여 씨가요, 갑자기 하더니 마치 그 숨을 못 쉬는 상황 있잖아요. 이런 숨을 조여오는 듯한 막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었던 한비의 팔목을, 이게 막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주위에 있는 뭐라도 막 부여잡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던 한비양의 팔목을 미친 듯이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한비의 엄마 이순여 씨의 며느리가 이상한 꿈을 꾼 그날 밤에 한비의 할머니인 이순여 씨는요, 손주 한비양의 팔목을 굳게 잡은 채로 돌아가셨고, 곧바로 인근 장의사에 연락해서 이 가족들은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 이순여 씨가 손주의 팔목을 잡고 안 놔줘. 아무리 가족들이 힘을 써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한비양의 팔목을 잡고 있는 이 이순여 씨의 팔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장의사가 와가지고 떼어보려고 해도 안 떼죠. 그러니까 이때 장의사가 하다 안 되겠으니까 이 할머니 이순여 씨한테, 할머니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에 가족들은요 벙쪄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장의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의사가, 전에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손 놓고 편히 가세요. 손녀딸이 팔이 많이 아프대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순간에 손주 한비양의 팔을 잡고 있었던 할머니 이순여 씨의 손이 쓱 풀렸다고 합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장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장례 절차에 따라서 3일장이 치러졌습니다. 이때 한비양의 엄마는요, 찾아오는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잠깐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 안에서도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었는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이순여 씨의 장례 사진을 딱 보다가 어머니 하면서 손을 갖다 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뒤에 병풍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병풍이 앞으로 쓰러져 버리네. 이 며느리 너무 놀래가지고 악 하면서 무심코 뒤를 딱 보게 됐는데 아니 뒤에 어머니인 이순여 씨가 무섭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웬걸? 이 어머니 뒤에 내 딸 한비양이 슥 나타나더니 할머니 손을 잡네. 할머니는 죽은 사람인데 내 딸이 할머니 손을 잡아. 그 순간에 며느리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한비야, 네가 왜 그 손을 잡아? 한비야. 며느리는요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어머니 장례식 중에 또 찜찜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때도요 뭔가 불길한 느낌에 이 며느리는 바로 자기 딸 한비를 쳐다봤습니다. 내 딸 숨을 쉬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그런데 딸이 이상해.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딸이요 갑자기 몸에 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너무 놀란 엄마 바로 딸 한비양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딸이 의식을 못 찾아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며느리 한비양의 엄마는요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한비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건가? 한비양이 병원에 입원한 바로 다음 날 할머니 이순여 씨의 발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떠나면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요 한비양의 병세도 할머니를 따라가려는 듯이 점점 심해져가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이순여 씨의 발인 직전에 할머니 이순여 씨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발인 직전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기 때문에 길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아니 이제 가족들이 이제 절을 하려고 보니까 누가 발인차 가까이 제사상 근처에다 차를 대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여기다가 차를 대놨어? 제 차인데 제가 얼른 옮기겠습니다. 좁은 길에 고모부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차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겠어. 그러니까 이 급하게 고모부 차를 빼게 되는데 고모부가 후진 기아를 놓고 차를 빼려는 그 순간에 차가 제사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후진 기아를 놓고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가. 아니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이때쯤 한비양도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태가 급격하게 심해지더니 한비양이 숨을 안 쉬어. 사망한 거예요. 한비양의 숨이 멈췄을 때 그때 할머니 이순여 씨 쪽에서는요 고모부가 후진 기아를 넣는데 차가 계속 앞으로 간대. 이에 다른 친척분이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 지금 장난하냐고 운전대를 체인지했습니다. 너 내리라고. 그런데 웬걸 다른 친척분이 운전을 해도 다른 친척분이 후진 기아를 넣어도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후진 기아를 넣고 달린 차. 그런데 놀랍게도 차는 앞으로 전진을 하더니 끝내 이 이순여 씨의 제사상을 들이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숨이 멈췄던 한비양 갑자기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로 이순여 씨의 제사상을 쳤으니까 이 가족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흐트러진 제사상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니까 이순여 씨의 영정사진이 깨진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영정사진을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웬걸 할머니 영정사진이 좀 이상해. 할머니 영정사진 뒤에요 손주 한비양의 사진이 겹쳐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병이 심했던 어머니 이순여 씨를 위해서 아들분이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 영정사진 뒤에 우연히 한비양의 사진이 겹쳐져가지고 함께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걸 몰랐던 가족들은요 그대로 한비양의 사진이 뒤에 겹쳐진 채로 영정사진을 장례에 쓰게 됐던 거예요. 솔직히 평소에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던 소녀였기 때문에 이 한비양이 비슷한 시기 때 아팠던 건 어쩌면 할머니를 잃은 상실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할머니는 손녀딸이 내 영정사진 뒤쪽에 죽음과 관련 있는 곳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리셨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분이요, 제가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실제 이순녀 씨의 가족분이십니다. 실제 TV에 방영이 됐던 이야기고요. TV에 방영이 됐을 때는 옆에 모자이크가 안 되어 계셨어요. 이분께서 실제 TV에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40년 넘게 운전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차를 뒤로 빼야 되는데 뒤로 안 빠지고 앞으로만 가니까,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시도를 했을 때 제사상을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을 딱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사진이 나온 거죠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 어찌 보면 모든 게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가 꿨던 꿈, 그리고 할머니의 제사 때 손주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숨까지 멈췄었던, 그런데 발인 날 할머니 사진 뒤에 손주 사진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손주가 의식을 찾고 숨을 시작한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거나 뭐 그냥 비슷한 시기 때 우연히 그래 버리니까, 뭐 흔히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뭐 입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잖아요. 괜시레 이런 것들이 엮이게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고 기묘한 찜찜한 일을 겪게 되면 아니야,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하면서도 뭔가 괜시레 계속 생각나고 기분이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또한 뭔가 우연일 거야,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하면서도 뭔가 찝찝하니까, 이상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쯤에 정말 이상한 꿈을 많이 꿨거든요. 신기한 경험도 되게 좀 많이 했고, 그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보는데 좀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999년도에 있었던 한 신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